꿈꾸는 동화 북마더 책 읽어주는 엄마.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세요. 벌거벗은 임금님. 이른 아침 멋쟁이 임금님이 옷을 고르고 있었어요. 오늘은 어떤 옷을 입을까? 깃털이 달린 노랑 망토? 아니야. 리본이 달린 빨간 연회복. 아니야. 임금님은 하루 종일 옷을 골랐어요. 보석 박힌 옷이 화려하겠지? 아니야. 하늘처럼 파란 망토? 아니야. 옷장에 있는 옷들을 전부 다 꺼냈지만 마음에 쏙 드는 옷은 하나도 없었어요. 임금님은 슬슬 심통이 나기 시작했어요. 여봐라, 마음에 드는 옷이 하나도 없지 않느냐? 임금님은 못마땅한 듯 수염을 실룩거렸어요. 하지만 신하들은 굽실굽실 머리를 조아릴 뿐 아무 말도 못했죠. 바로 그때 2명의 사나이가 임금님을 찾아왔어요. 임금님, 저희는 옷을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그냥 옷이 아니라 세상에 하나뿐인 신비한 옷을 만들죠. 사나이들은 으스대며 말했어요. 어리석은 바보들에겐 보이지 않는 옷이랍니다. 그래서 이 옷은 아주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어요. 사나이들의 말에 임금님은 귀가 솔깃했어요. 아니, 그렇게 신비한 옷이 있단 말인가? 임금님은 기대에 찬 표정으로 말했어요. 옷값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만들어주게. 임금님은 사나이들에게 많은 돈과 보석을 주었어요. 똑똑한 사람만 볼 수 있는 옷이라. 임금님은 신비한 옷을 입을 생각에 신이 났어요. 하지만 그 사나이들은 사실 거짓말을 일삼는 사기꾼들이었어요. 사나이들은 몇 날 며칠 동안 옷감을 짰어요. 하지만 임금님의 명령을 받고 옷감을 보러 온 신하들의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죠. 찰커덕. 빈 배틀만 요란한 소리를 내며 돌아갔죠. 참, 이 옷은 바보들에겐 보이지 않는다고 했지? 신하들은 너도 나도 옷감이 보이는 척 감탄을 했어요. 아주 훌륭한 옷감이구려. 정말 아름답소. 좋은 옷감을 알아보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사나이들은 웃음을 참으며 신하들을 칭찬했어요. 신하들은 임금님에게 옷감이 아주 훌륭하다고 전했어요. 궁금해서 참을 수가 없군. 당장 가봐야겠다. 임금님이 직접 찾아가자 2 사나이는 옷감을 보여주며 말했어요. 세상에서 가장 화려한 무늬를 수놓았답니다. 그러나 임금님은 눈만 껌뻑였어요. 화려한 무늬는커녕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당황한 임금님은 옷감이 보이는 척했어요. 아주 마음에 쏙 드는구나. 그러자 신하들도 껄껄 웃으며 맞장구를 쳤어요. 마침내 옷을 완성하기로 약속한 날이 되었어요. 사나이들은 임금님께 신비한 옷을 입혔어요. 임금님, 이 옷은 잠자리 날개처럼 가볍답니다. 오, 정말 그렇군. 마치 공기를 입은 듯 가볍군. 신하들은 앞다투어 칭찬을 늘어놓았어요. 임금님, 정말 멋지십니다. 이제껏 입었던 옷 중에 최고입니다. 저들의 눈에는 옷이 보이나 보군. 임금님은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날은 마침 임금님이 한 달에 한 번 성 밖으로 행차를 하는 날이었어요. 나팔 소리가 울리자 백성들이 양쪽으로 길을 텄어요. 모두들 속옷만 입은 임금님의 모습에 깜짝 놀랐죠. 하지만 바보라는 소리가 듣기 싫어서 잠자코 보기만 했어요. 임금님의 신비한 옷에 대한 소문이 이미 퍼져 있었거든요. 그때 어디선가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임금님이 벌거벗었대요. 벌거벗었대요. 그제야 사람들도 와하하 웃기 시작했어요. 순간 임금님은 얼굴이 빨개졌어요. 깜빡 속았다는 사실을 깨달았지만 사기꾼들은 이미 멀리 달아난 뒤였어요. 이야기 재밌었나요? 어리석은 자가 가장 신뢰하는 것은 새치혀라는 말이 있어요.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말보다는 스스로 믿는 바대로 행동한다는 의미가 아닐까 생각해요. 옷을 너무도 좋아해서 사기꾼들의 속임수에 빠진 임금님이 어리석어 보인다고요? 그렇다면 그런 사기꾼들의 말에 맞장구 치며 보이지도 않는 옷감이 아름답다고 감탄을 하던 신하들은 어떤가요? 너도 나도 바보라는 말이 듣기 싫어 입을 꾹 다물고 서로 눈치만 보던 어른들은 또 어떻고요? 순수하고 정직한 눈으로 보면 거짓 또한 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는 동화가 바로 벌거벗은 임금님이에요. 이만큼 혼쭐이 났으니 이제 임금님도 반성을 하고 거칠애에만 빠져 살지는 않을 거예요. 미운 오리 새끼. 어느 조용한 연못가에 엄마 오리가 알을 품고 있었어요. 꽥꽥. 아기들아, 어서 나오렴. 그렇게 얼마가 지났을까요? 알껍데기를 톡톡 깨고 아기 오리들이 삐죽 머리를 내밀었어요. 커다란 알 하나만 빼고요. 엄마 오리는 커다란 알을 다시 품었어요. 그때 툭, 툭, 툭 알을 깨고 오리 한 마리가 나왔어요. 어머나, 이렇게 못생긴 아기 오리는 처음 봐. 구경하던 다른 오리들이 쑥덕거렸어요. 하지만 엄마 오리에게는 모두 사랑스러운 아기들이었죠. 며칠 뒤 아기 오리들은 엄마 오리를 따라 종종종 호숫가에 갔어요. 그리고 엄마 오리에게 헤엄치는 법을 열심히 배웠죠. 그런데 다른 오리들이 못생긴 아기 오리를 밀어냈어요. 넌 못생겼으니까 여기 오지 마. 이 모습을 본 형제들도 못생긴 아기 오리가 창피한지 슬슬 피했어요. 나를 사랑해주는 일을 찾아갈 테야. 못생긴 아기 오리는 뒤뚱뒤뚱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얼마 후 갈대숲에 도착했어요. 우리랑 같이 먼 곳으로 여행 가지 않을래? 날아가던 드로리 중 하나가 말했어요. 네, 저도 데려가 주세요. 못생긴 아기 오리가 대답했죠. 그런데 갑자기 탕! 탕! 총소리가 들렸어요. 드로리들은 사냥꾼의 총에 맞아 갈대숲으로 떨어지고 말았죠. 드로리를 찾던 사냥개들이 못생긴 아기 오리에게 다가와 코를 킁킁거렸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런데 사냥개들은 그냥 가버렸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한숨을 푹 쉬었어요. 다행이다. 못생긴 아기 오리는 뒤뚱뒤뚱 갈대숲을 나와 어느 외딴 집에 도착했어요. 그곳에서 고양이와 암탉을 만났죠. 고양이가 꼬리를 살랑거리며 물었어요. 등을 동그랗게 하고 가르릉 거릴 수 있니? 암탉도 날개를 퍼덕거리며 물었죠. 날마다 알을 낳을 수 있니?
못생긴 아기 오리는 우물쭈물 대답했어요. 못해요. 하지만 헤엄은 잘 치는데. 암탉과 고양이는 쯧쯧 혀를 찼어요. 여기에서 살려면 알을 잘 낳아야 해. 꼬꼬대 꼬꼬꼬꼬꼬. 가르릉 귀여운 소리를 낼 수 있던가. 냐옹. 못생긴 아기 오리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외딴 집을 떠났어요. 가을이 지나 겨울이 되었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추위와 배고픔에 지쳐 꽁꽁한 호수 위에 풀썩 쓰러지고 말았어요. 마침 그곳을 지나가던 농부가 다가왔어요. 이런, 꽁꽁 얼었구나. 아유, 가여워라. 농부는 못생긴 아기 오리를 집으로 데려갔어요. 농부의 집에는 개구쟁이 아이들이 있었어요. 오리 잡자. 못생긴 오리 잡자. 못생긴 아기 오리는 아이들을 피하려다 우유를 쏟고 밀가루를 뒤집어 쓰고 푸드덕 푸드덕. 아이고, 이 오리가 집안을 엉망으로 어질러 놓네. 아유. 못생긴 아기 오리는 농부의 집에서도 쫓겨나고 말았어요. 매서운 겨울이 지나고 따스한 봄이 찾아왔어요. 못생긴 아기 오리는 먹을 것을 찾아 호수로 나갔어요. 호수에는 백조들이 헤엄을 치고 있었죠. 와, 정말 아름답다. 못생긴 아기 오리는 부러운 눈길로 백조들을 바라봤어요. 그때 못생긴 아기 오리 곁으로 백조 한 마리가 다가왔어요. 정말 아름다운 깃털을 가진 백조구나. 너는 어디에서 왔니? 못생긴 아기 오리는 백조의 말에 깜짝 놀라서 호수에 자기 모습을 비춰보았어요. 나는 오리가 아니라 백조였어. 자신의 참모습을 알게 된 아름다운 백조는 무척 행복했답니다. 피리 부는 사나이. 하멜린이라는 아름답고 평화로운 마을이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이 마을에 쥐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조용하던 마을은 쥐를 쫓는 소리와 마을 사람들의 한숨소리만 가득했죠. 우당탕-퉁탕 쨍그랑. 사람들은 쥐 때문에 하루도 편할 날이 없었어요. 아유, 더러운 쥐들 때문에 살 수가 없네. 음식을 다 먹어치우니 큰일이야. 사람들의 불평과 불만은 점점 더 커졌어요. 사람들은 집집마다 고양이를 몇 마리씩 키우고 곳곳에 쥐덫을 놓았어요. 또 음식에 쥐약을 넣어두기도 했죠. 하지만 쥐는 계속 늘어날 뿐이었어요. 쥐를 없앨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시장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회의를 했어요. 하지만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지 않아 하루하루 걱정만 쌓여갔죠. 그러던 어느 날 이상한 모자와 망토를 걸친 사나이가 시장을 찾아왔어요. 상금을 주면 쥐를 싹 없애드리지요. 시장은 사나이의 손을 잡으며 약속했어요. 쥐만 없애준다면 돈은 얼마든지 주겠소. 사나이는 광장으로 나가서 피리를 불기 시작했어요. 삘릴리 삘릴릴릴 삐. 신비로운 피리 소리는 멀리 멀리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쥐들이 한두 마리씩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넓은 광장은 수많은 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찍찍찍찍찍찍찍찍찍찍. 사나이는 쉬지 않고 피리를 불면서 강 쪽으로 걸어갔어요. 필릴리 피 필릴리. 쥐떼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졸졸 뒤따라갔죠. 그 모습이
마치 병사들이 줄을 맞춰서 다리를 건너는 것 같았어요. 강가에 도착하자 사나이는 강물을 향해 피리를 불었어요. 그러자 쥐들이 우르르 강물로 뛰어들기 시작했어요. 첨벙, 첨벙, 풍덩, 풍덩. 잠시 후 쥐들은 한 마리도 남김없이 강물 속으로 사라졌어요. 야호! 쥐들이 사라졌다. 사라졌어.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좋아했죠. 사나이는 상금을 받기 위해 시장을 찾아갔어요. 하지만 시장과 마을 사람들은 사나이에게 돈을 주기가 아까웠어요. 강물 덕분에 쥐를 잡았으니 돈을 줄 수가 없어. 시장이 엉뚱한 핑계를 대자 사나이는 불같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약속을 어겼으니 돈보다 더 소중한 것을 잃게 될 것입니다. 며칠 후 사나이는 피리를 불며 다시 나타났어요. 필릴리 필릴리 필릴리. 그러자 이번에는 마을의 아이들이 1명, 2명 모여들었어요. 마을 아이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를 뒤따라갔죠. 얘들아, 어디 가니? 가면 안 돼. 어른들이 붙잡아도 소용이 없었어요. 아이들은 사나이를 따라서 마을 밖으로 나갔죠. 아이들은 깊은 숲속 커다란 바위 앞에 다다랐어요. 사나이가 피리를 불자 깜깜한 동굴이 나타났어요. 사나이는 성큼성큼 동굴 속으로 들어갔어요. 아이들이 모두 뒤따라 들어가자 동굴은 다시 굳게 닫혀버렸어요. 마을 아이들이 모두 사라지자 시장과 마을 사람들은 잘못을 깨닫고 후회했어요. 약속을 지켰더라면 아이들을 잃어버리지 않았을 텐데. 하지만 아이들은 다시 돌아오지 않았죠. 아이들이 사라진 마을은 쓸쓸했고 어른들의 입가에서도 웃음이 사라졌어요. 독일에서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인 피리 부는 사나이를 읽다 보면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우리 옛말이 떠올라요. 약속을 하찮게 여기는 사람들의 변덕스러운 마음은 결국 그 대가를 호되게 치르게 되죠. 피리 부는 사나이는 약속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대표적인 이야기예요. 아무쪼록 이 이야기를 읽고 우리 어린이들은 약속의 소중함을 깨닫기를 바랄게요. 소금을 만드는 맷돌. 먼 옛날에 신기한 맷돌을 가진 임금님이 살았어요. 그 맷돌은 무엇이든 척척 내주는 요술 맷돌이었죠. 임금님은 궁궐 깊숙한 곳에서 나와라 금돈 하고 주문을 외우며 맷돌을 돌렸어요. 그러자 맷돌에서 금돈이 차르르 쏟아져 나왔죠. 임금님은 신기한 요술 맷돌을 자랑하고 싶었어요. 옳으니 이번 연회 때 신하들 앞에서 자랑해야겠다. 임금님은 꽁꽁 숨겨두었던 요술 맷돌을 가지고 신하들과 함께 연회를 떠났어요. 여봐라, 오늘 내가 신기한 것을 보여주겠노라. 임금님이 맷돌을 돌리며 주문을 외우자 금은보화가 쏟아져 나왔어요. 전하, 정말 대단한 맷돌입니다. 신하들의 감탄에 임금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려서는 안 된다. 알겠느냐? 하지만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 법이죠. 요술 맷돌의 소문은 온 나라에 금세 퍼졌어요. 임금님이 요술 맷돌을 가지고 있대. 뭐든지 말만 하면 한없이 나온다는군. 소문을 들은 욕심쟁이 도둑은
요술맷돌을 가지고 싶어서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요술맷돌을 훔쳐와야겠다. 도둑은 깜깜한 밤중에 궁궐담을 훌쩍 뛰어넘어 임금님 방으로 들어갔어요. 그러고는 요술맷돌을 훔쳐서 도망쳤죠. 다음 날 궁궐이 발칵 뒤집혔어요. 요술맷돌, 내 요술맷돌을 찾아라. 임금님은 발을 동동거리며 어린아이같이 엉엉 울었어요. 신하들은 도둑을 잡으려고 사방팔방 뛰어다녔죠. 도둑은 궁궐 창고에 숨었다가 밤이 되자 살금살금 도망쳤어요. 실실 흘러나오는 웃음을 간신히 참으면서요. 이제 나는 부자다. 도둑은 궁궐을 빠져나와 사람들이 없는 바닷가에 다다랐어요. 어디서 요술맷돌을 돌릴거나. 주위를 두리번거리다가 작은 배 한 척을 보았어요. 그래, 바다 한가운데로 나가자. 도둑은 쉬지 않고 노를 저어 바다 한가운데로 갔어요. 이쯤이면 아무도 못 보겠지? 가만. 무엇을 달라고 할까? 그래, 소금이 귀하니 소금을 달라고 하자. 도둑은 바다가 쩌렁쩌렁 울리도록 소리쳤어요. 나와라, 소금! 그러자 맷돌에서 하얀 소금이 스르륵 나오기 시작했어요. 야후, 소금이다, 소금. 배가 가득 차도 기우뚱해도 도둑의 욕심포는 채워지지 않았어요. 나와라, 소금! 나와라, 소금! 도둑은 계속 외치고 또 외쳤죠. 그러다가 결국 배가 가라앉고 말았어요. 그제야 도둑은 그쳐라, 소금! 하고 소리쳤어요. 하지만 맷돌은 멈추지 않았어요. 도둑은 결국 바닷속에 빠져 죽고 말았어요. 소금 나오는 맷돌도 바닷속 깊이 가라앉았고요. 그 뒤로도 맷돌은 계속 돌아간다고 해요. 그래서 바닷물이 짠 것이랍니다. 보들 이야기. 옛날 하나님이 동물들을 만들고 있을 때였어요. 하나님은 매끈한 몸에 앙증맞은 네 다리, 길고 하얀 털이 보들보들한 동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름은 보들이라고 붙였죠. 보들이 좀 봐, 정말 예쁘다. 털이 반지르르 윤이 나네. 친구들은 저마다 보들을 칭찬했어요. 보들은 어깨를 으쓱, 턱끝을 웃줄, 언제나 의기양양했죠.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받은 거야. 저런 못난이들과는 다르다고. 보들은 콧방귀를 흥, 입방귀만 쳇, 다른 동물들을 하찮게 여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돼지가 용기를 내어서 보들에게 인사를 했어요. 보들아, 안녕. 오늘따라 정말 예쁘구나. 하지만 보들은 놀리듯 대답했어요. 콧구멍이 하늘로 들린 네 코에는 비가 오면 물이 들어가겠네. 돼지는 얼굴이 빨개졌어요. 눈물도 찔끔 났죠. 너무해. 마침 지나가던 다람쥐도 토실토실 도토리를 안고 다가왔어요. 보들아, 이 도토리 좀 먹어볼래? 하지만 보들은 얼굴을 찡그리며 고개를 돌렸어요. 툭 튀어나온 네 이빨로 실컷 갉아먹으렴. 다람쥐도 눈물을 글썽글썽거렸어요. 돼지와 다람쥐만이 아니었어요. 커다란 곰도
점잖은 염소도 보들에게 창피를 당했죠. 그러자 동물 친구들이 투덜대기 시작했어요. 보들은 친절하지 않아. 보들은 나빠. 동물 친구들은 더 이상 보들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뿐만이 아니었어요. 동물 친구들은 하나님을 원망하며 말했어요. 하나님은 왜 못된 보들이만 예쁘게 만드신 거지? 하나님은 동물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보들을 불러서 타일렀어요. 마음도 겉모습처럼 고와야 한다. 앞으로 친구들을 비웃고 속상하게 하면 네 하얀 털이 한 움큼씩 빠질 것이다. 그러나 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았어요. 보들은 뿔이 멋진 사슴을 보고 깔깔거리면서 말했어요. 어머, 네 풀은 꼭 말라 비틀어진 나뭇가지 같아. 그럴 때마다 보들보들한 털이 한 움큼씩 빠졌지만 보들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그렇게 보들이는 여전히 친구들을 놀렸어요. 어느 날 보들은 연못에 비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내 털이 다 어디로 갔지? 여기저기 뭉텅뭉텅 털이 빠진 모습은 더 이상 예전의 보들이 아니었어요. 보들은 그제야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렸죠. 보들은 부랴부랴 하나님을 찾아갔어요. 하나님, 다시는 친구들을 놀리지 않을게요. 그러니 제발 제 고운 털을 되돌려 주세요. 그러자 하나님이 말했어요. 너에게 친구가 한 명씩 생길 때마다 예전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숲속 동물들이 너를 친구로 받아주지 않으면 네 털은 더 빠질 것이다. 그리고 몸은 점점 길어지고 다리는 점점 짧아질 것이다. 보들은 친구를 사귀려고 동물들을 찾아다녔어요. 내 친구가 되어줄래? 돼지는 콧구멍을 벌름대며 말했어요. 네 콧구멍이 나처럼 하늘을 향해 들리면 생각해 볼게. 다람쥐는 이빨을 내보이면서 비웃었어요. 툭 튀어나온 내 이빨이 너를 갉아대면 어쩌려고? 곰도 염소도 사슴도 보들과 친구가 되려고 하지 않았어요. 보들의 모습은 점점 더 변해갔죠. 보들의 매끈한 몸은 길쭉길쭉 길어졌고 앙증맞던 네 다리는 사라졌어요. 털이 뽑힌 살갗은 미끌미끌하게 변했죠. 보들은 변해버린 자기 몸이 부끄러워서 숲을 사이 어두운 곳으로만 숨어 다녔어요. 그런 보들을 보고 모두들 뱀이라고 불렀어요. 보들은 보들보들 아름다운 동물이었어요. 하지만 생긴 것과는 달리 마음씨가 고약했죠. 정답게 인사하는 돼지에게는 콧구멍이 하늘로 들렸다고 놀렸고 도토리를 주려는 다람쥐에게는 이빨이 튀어나왔다며 면박을 주었어요. 이렇게 친구들을 함부로 대하는데 어떤 친구가 좋아하겠어요? 결국 보들은 벌을 받아서 아름다운 털을 다 잃고 몸은 길쭉해졌어요. 다리도 모두 사라져버려서 기어다니는 신세가 되었죠. 예쁘거나 공부를 잘해서 뽐내는 친구들이 있어요. 뽐내는 건 나쁜 건 아니에요. 하지만 남을 비웃고 업신여기는 것은 옳지 못하죠. 그런 행동을 한다면 그 누구도 친구가 되어주지 않을 거예요. 아무리 예쁘고 재주가 있으면 뭐해요? 친구가 없다면 심심하고 외로워서 슬플 텐데요. 만약 보들과 같은 행동을 했다면 얼른 그 친구에게 사과하세요. 자칫 기회를 놓친다면 보들처럼 친구들의 마음을 돌릴 수 없게 될지도 모르니까요.